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싫다며 떠나기로 한 영국, 유럽과의 이혼을 위한 협상안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렇다고 합의하지 않고 그냥 떠나면 영국은 사실상 여러 면에서 유럽에서 고립됩니다. 브렉시트라고 하죠. 영국은 EU를 잘 떠날 수 있을까? 대외경제연구원 김홍종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 브렉시트 잘못하면 영국이 EU랑 합의 이혼 잘못하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 경기를 못 볼 수도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약간 좀 과장은 됐지만 그러겠지만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한 EU FTA에 의해서 영국에서 그대로 우리나라로 방송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거기서 영국이 나가게 된다면은 국내 공급업자가 결국 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고 네. 거기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계약을 새로 해야 되고 또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또 뭐 계약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못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영국이 만약에 진짜로 이제 브렉시트가 실행이 되면 네. 우리는 지금 EU랑 FTA가 체결돼 있으니까. 근데 네. 영국과는 따로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은 없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만약 노딜 브렉시트로 해서 완전히 나가게 되면 네. 그냥 정상적인 그냥 WTO에서의 그냥 보통의 관계로 다시 네.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 장벽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협상해야 되겠군요. 영국과. 다시 새로 네. 해야. 알겠습니다. 자, 브렉시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2016년이죠, 벌써. 네. 안 할 브렉시트까지는 안 갈 거다. EU에 머물 거다 했는데 국민투표했는데 하는 걸로 영국 국민들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때 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여러 가지 사실 요인이 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은 원래부터 유럽 대륙에 대해서는 유럽 회의주의가 원래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해가지고 네. 계층 간의 그런 약간의 좀 갈등도 심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 그 수상을 하고 있었던 카메론 총리가 네. 당내 이제 그 파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당내 리더십을 계속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 당내에서 그 유럽 회의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우리 투표를 묻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본인은 자신이 있었어요. 본인이 유럽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찬성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EU에서 나가자 국민들은 네. 이렇게. 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유럽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과거에 뭐 세계를 통치해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기에 원오브댐으로 일부러 낄 수는 없어라는 의식이 진짜 있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있고 영국은 과거부터 항상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전쟁에서나 여러 가지 경우에 세력 균형의 추의 역할을 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영원히 뭐 프랑스의 편도 아니고 독일의 편도 아니고 그리고 영국은 영국이다 한 이러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으로 그 유럽 스캡티시즘, 그러니까 유럽 회의주의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캐머런 총리는 설마 했는데 국민투표 붙었더니 나가자고 결정이 돼버렸고, 네. 네, 지금 이제 나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네. 당시에 박사님은 브렉시트를 21세기 최고의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비판하셨던데, 네. 최고의 바보짓을 한 당사자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당시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저기 그 왼쪽 편에 지난번에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 네. 전 총리, 브렉시트 그 국민투표 결과가 나자마자 이제 물러났죠.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그 같은 중마고라고 해야죠.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같이 나왔고요. 정치도 비슷할 때 입문을 해서 계속 같은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네. 브렉시트 직전에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외무장관이 브렉시트 찬성에 선봉에 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조지 오스본 그 재무장관은 캐머런 총리의 몇 년 후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이제 같은 학연으로 얽혀져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브렉시트를 반대해 왔고 이튼 스쿨 옥스포드 여기에 전부 다 같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내온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네. 또 이제 수상이 되고 나서 다 이제 불러들여서 같이 이제 일을 하자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각자의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결정했던 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였고,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았을 텐데 국민투표를 붙였다는 건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었을 거고 그 바탕에는 국민적 여론들을 당연히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죠? 여론조사의 결과는 항상 브렉시트 반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조금 네. 더 많았던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논리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열심히 이제 브렉시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노동자 계층, 보통의 그 영국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브렉시트 하면 나한테 조금 손해인 것 같은데 너한테는 더 큰 손해인 것 같다. 나 너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갈래. 굉장히 민심이 이완돼 있는 것이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 가짜 뉴스라든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뉴스를 대표적인 가짜 뉴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설명해 주시면요. 네. 저게 이제 브렉시트 버스라 그래가지고요. 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저걸 타고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주일에 3억 5천만 파운드를 우리가 EU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안 주고 브렉시트 하고 나면 그거 안 줘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NHS 국민건강보험에다 우리 돈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3억 5천만 파운드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매주. 일주일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저게 맞아요. 주는 건 실제 분담금을 내죠. 예, 냅니다. 각 나라가 냈는데 이후에. 네. 내는 것만 말한 거예요. 받는 것도 있거든요. 아, 네. 예,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게 계산이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는 건 확실한데 받는 거는 민간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R&D로 받는다든가 뭐 학생 교환 하여튼 프로그램 그런 받는다든가. 가짜 뉴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뉴스에 뭐 속은 면도 있군요. 국민들이. 예, 거기 굉장히 아주 강하게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감정을 건드렸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EU에서 탈퇴하려면 뭐 어떻게 할지 뭐 수십 가지의 협약으로 얽혀 있을 텐데 네. 그걸 이제 다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합의안이 나왔는데 영국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부결도 네. 그냥 부결된 게 아니라 너무 큰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표차가 무려 230표 차가 났는데요. 네. 영국 의정사상 이렇게 정부가 낸 안에 대해서 이 격차가 200표 이상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영국이 총 의석이 650석이 하원 의석인데 이 중에 보수당이 317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훨씬 더 많이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메이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네. 이미 합의안은 작년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협상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3월 24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고 중요합니다. 북아일랜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합의안이 이게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 원래 EU에 잔류하자라는 식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네. 북아일랜드는 EU를 탈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네. 아일랜드는 오히려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간에 그동안에는 이제 자유롭게 뭐 통행도 됐고 무역도 됐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2020년 그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그대로 남아 있자. 그래야지 좀 그 혼란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걸 백스톱에 부르는데 이 백스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그 논의했을 때 네. 안 됐던 거죠. 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라서요.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고 박사님의 부연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북아일랜드가 영국 쪽에 더 가깝고 붙어 있고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고요. 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고요. 아일랜드도 EU에 속해 있고 영국 물론 지금도 EU에 속해 있고 네.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이 만약에 EU에서 탈퇴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영국 그러면- 영토죠. 네. 영토의 일부입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EU가 아니고 아일랜드는 EU고. 네. 그러면 같은 아일랜드 땅 안에서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서로 EU냐 아니냐 나누게 되고 네. 그러면 가운데 국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러면 저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수많은 분쟁을 겪었던 나라인데 네. 다시 국경이 생기면서 그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까? 이미 그런 상당히 우려가 크죠. 바로 네. 엊그저께도 그 런던 대리가 어디냐면 1972년도에 처음으로 블러디 선데이라 그래서 영국 군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총을 쏴서 그때 14명이 사망했던 그런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차량 폭탄 테러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만약에 북아일랜드가 영국하고 같이 브렉시트로 나가게 된다면 네. 우리는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네. 어떤 의견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일랜드란 나라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구교, 신교 이런 갈등이 있었던 네. 거죠. 네. 근데 아일랜드
남쪽의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지금도 나눠져 있는데 아예 EU 때문에 더 나눠져서 국경까지 생긴다면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아일랜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더 트러블즈라고 그래서 7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결국 이제 그 당시에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랑 아일랜드 수상이 같이 모여가지고 벨파스트 협정을 맺었어요. 그 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일랜드가 처음으로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예,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은 그럼 아일랜드한테 뭘 줬냐면은 사실상 한 나라 같이 실질적으로 한 나라 같이 자유왕래뿐만 아니라 거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해서 심지어 자격만 되면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 사람이 북아일랜드로 가가지고 네. 영국적인 사안에 대해서 네. 이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해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 붙고 서로 평화가 찾아왔군요. 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IRN이 사실 벨파스트 협정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몇 년 뒤에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그 무장 투쟁을. 네. 그랬는데 그 벨파스트 협정을 이 브렉시트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감으로 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런던데리에서 엊그저께 그렇게 테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020년까지 EU 관세 동맹에서 남기로 하고 그때까지 추가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자. 근데 네. 만약에 그때까지 타협이 잘 안 되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북아일랜드는 계속 EU에 남아야 된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 2020년 이후까지 그때까지 안 되면. 타협이 안 되면 네. 그 뒤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북아일랜드는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같이 놔두고 브리튼 섬은 단일 시장은 안 하더라도 관세 동맹은 그대로 놔두자라고 한 게 지금 안전장치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브렉시트의 찬성론자들이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 해서 보수당 내에서 100표가 넘는 사람들이 다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네, 메이 총리는 어떤 합의안을 들고 왔길래 그러면 그 지금 북아일랜드 관련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복잡한데 한마디로 줄이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다시 선명하게 나눠질까봐 그 분쟁이 시작될까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합의안이 부결된 겁니까? 그렇게 이제 한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노동당 쪽은 그다음에 강경론자들은 그래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네. 모든 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강경론자들은. 그런데 이게 무슨 브렉시트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것저것 다 봐주고 북아일랜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EU와 같이 경제공동체로 묶이고 하면 제대로 나가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또 반대해버린 거고. 반대는 네. 당내에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네. 해법이 잘 없어요 지금. 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아니 합의 않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 영국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작은 네. 나라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노딜 브렉시트라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네. 아무런 협상 없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네. 이 기간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해서 의결하지 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나가게 되는 게 최종 도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완충되는 기간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 자료인데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되면 영국 GDP의 8%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영국의 실업률은 7.5%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교역, 무역,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 준비 없이 실질적인 중단될 수 있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선 대혼란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와 하락 등에 대해서 실제로 영국 내에 있는 주택들을 막 대거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터라 여러 가지 혼란들을 방지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영국 중앙은행의 예측처럼 뭐 최대 폭이긴 하지만 저렇게 GDP가 마이너스로 8%씩 떨어진다면 그건 뭐 거의 외환위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자 부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합의위원 하려면 다른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인가 그 합의안이 나왔다고요. 플랜 B라고 하더군요. 예, 어제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원래 있던 합의안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플랜 B입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네. 거기에 조금 뭘 좀 집어넣었어요. 노동당이 요구했던 환경이라든가 또는 노동권 보장이라든가 뭐 네. 이런 몇 가지 사안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수수료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메이 총리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더욱더 많이 반영하겠다라고 이런 굉장히 막연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메이 총리의 의도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내 합의안을 받아들여라. 안 그러면 짝깍짝깍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되면 노딜 된다. 너희 네. 노딜 싫지? 그러면 내 합의안 받아들여. 지금 그 입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김 교수가 설명했지만 그렇게 해서 3월 29일이라고요? 네. 그때까지 만약에 플랜 B도 부결되고 네. 아무 조치도 않고 3월 29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월 30일 날 아침부터는 이제 관세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거는 네. 이제
EU하고 영국 사이만 그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특혜 무역 협정을 현재 맺고 영국과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예, 나라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당장 영국은 아마 물자 부족을 겪게 될 겁니다. 2차 세계 대전 같은 그런 물자 부족을 당장 겪게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식료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한 50%도 자급률이 안 됩니다. 예, 채소 네. 같은 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렇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당장 문제가 생기고 관세가 생기면 뭐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겠군요. 당장. 예, 네. 물자도 하지만 일단은 아마 통관이 안 될 겁니다. 통관이 엄청 지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있고. 일체 통관, 뭐 방역조 이런 것만 빼고는 그냥 다 지금 됩니까? 서류도 없습니다. 같은 경제 공동체. 예, 서류도 없습니다. 서류도 서류도 없이 없습니다. 그냥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서울 있습니다. 대전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다니고 만약에 있습니다. 이제 국경이 진짜 생기겠군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해야겠죠. 이제 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증이 서로 안 통합니다. 뭐 이제 운전면허증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영국은 지금 그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분간 EU의 모든 인증 허가하는 걸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EU는 그건 모르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거 안 된다 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영국의 여러 가지 인증, 뭐 운전면허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 위생 이런 인증 같은 거를 이제는 유럽에서 만약에 장사를 하려면 다시 또 그걸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래저래 영국은 뭐 거의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최대의 그런 경제적 쇼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게 3월 29일 29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이라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EU 국가 한 27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은 뭐 굳이 영국이 떠나겠다는데 영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원소리에 도장 찍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럼 이도저도 복잡하고 이혼 절차도 어려우니까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 다시 해서 야, 우리 그냥 EU에 남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 법원이 네. 그렇게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철회해도 된다라고 작년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살살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메이 총리는 그거를 강력하게 그건 말도 안 된다. 한번 국민투표했는데 또 한 번 하자고 하는 것은 뭐 될 때까지 하자는 것이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시한 연장도 안 하겠다. 지금 어제 나온 얘기가 시한 연장도 안 하고 제2국민투표도 안 하겠다. 그 노딜을 갖다가 안 한다는 약속도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 합의안을 승인해라. 네. 안 그러면 노딜이다. 지금. 아, 저도 메이- 하나만 질문해 네. 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이 사실은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분담금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만 많이 내고 사실 얻는 것도 없는데 여기 왜 들어가는 네. 해서 브렉시트가 처음에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예상되는 경제 전망이 많이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 메이 총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 대다수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측에 뭐 저 여론이 더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2국민투표를 새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예, 그건 네. 영국의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메이 총리는 뭐 3월 29일까지 안 해주면 정말 벼랑 끝 전선 작전을 쓰고 있는 벼랑 거네요. 끝 전술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장은 우리한테도 올 수 예, 있겠네요.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종 박사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